안녕하세요. KL 스튜디오의 라큐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풀프레임 시네 카메라 FX3와 블랙매직 디자인의 슈퍼 35mm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 6K 프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시네 카메라란 이름만 들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장시간 촬영과 여러 현장 환경 속에서의 안정성, 영상 및 영상 퀄리티를 위해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성이 괜찮은 시네 카메라가 FX3와 6K 프로죠. 물론 소니 시네 카메라에서 더 싼 가격대인 크롭바디 FX30이나 BMPCC 4K도 있지만 저는 거론이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FX3와 6K 프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의성입니다. 시네 카메라에 있어서 편의성을 얘기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 있긴 하지만 1인 제작자나 소규모 영상팀의 제작에 있어서 편의성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도, 조명, 미술, 아티스트의 표정 또는 모션 등 여러 가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신경 쓰고 촬영을 마쳐야 할 때 카메라의 무게나 부피, 조작 컨트롤이 간편하면 간편할수록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영상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외형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편의적인 부분은 FX3의 승리입니다. 바디 무게를 봤을 때 FX3는 640g, 6K 프로는 1.23kg입니다. 2배가 좀 안되게 6K 프로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6K 프로는 기본으로 포함된 MP-F570 배터리로는 1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한데요. 호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40분에서 45분밖에 촬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그립이나 V마운트 배터리 결합을 하기 위해 케이지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렌즈와 합쳐졌을 때 2-3kg 이상의 무게가 나가게 돼요. 부피로도 6K 프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인 제작자에게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FX3는 MP-FG100 배터리로 1시간 30분 좀 더 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6K 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AF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니는 카메라 회사들을 통틀어서 최강의 AF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촬영을 할 때 자동 초점으로 맞춰 놓아도 어지간해선 피사체를 잘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진 않아요. FX3가 소니의 최신 AI AF를 탑재하진 않아서 아주 가끔은 놓칠 때도 있지만 초점을 담당하는 사람 한 명이 카메라에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쓸 부분이 하나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6K 프로도 오토포커스가 있긴 하지만 AF 컨티뉴어스가 아닌 AF 싱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초점을 잘 못 잡아내요. 그래서 AF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초점 링을 한 손으로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각대에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든 채로 한 손으로는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편의성에 있어서 6K 프로가 더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기능적인 면으로 넘어가면서 함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모니터입니다. 6K 프로는 5인치 모니터를 갖고 있습니다. FX3처럼 스위블 방식이 아닌 틸트이지만 밝고 큽니다. FX3는 스위블 액정의 장점은 있지만 워낙 크기가 작은 3인치라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앤 컨트롤 앱을 이용해 핸드폰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프리뷰 모니터를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K 프로의 모니터는 유저들에게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지만 펄스 컬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스킨의 노출 값을 적절하게 잘 맞추기 쉽기 때문에 내장 모니터를 믿고 촬영을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FX3 자체에는 제브라 패턴, 히스토그램밖에 없기 때문에 적응이 된다면
당연히 수월하게 촬영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펄스 컬러나 웨이브 폼을 사용하기 위해 앱이나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죠. 6K 프로는 밝은 야외에서 선글라스 역할을 해주는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2, 4, 6스탑에 3단계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외장 ND 필터를 따로 돌려서 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 중에 단점은 IR 폴루션이 해결되지 않아서, 즉 햇빛 적외선에 노출될 경우 특히 어두운 부분이 보라색이나 자주색 같은 색상으로 변해 촬영되기 때문에 IR 컷 필터를 하나 껴줘야 되는 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FX3는 내장 ND가 없기 때문에 외장 ND 필터를 따로 구매해 껴줘야 됩니다. 해의 위치가 빠르게 바뀌는 야외 현장에서 가방에서 ND 필터를 꺼내 돌리고 끼고 하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6K 프로의 내장 ND 필터인 거죠. 두 바디의 촬영 포맷을 보겠습니다. 6K 프로는 최대 6K 50프레임 비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비로우는 블랙매직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다빈치 리졸브 영상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서 용량은 엄청 크지만 무겁지 않게 편집이 가능하고 훌륭한 화질과 12비트 로우의 색 보정 관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SSD를 연결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촬영뿐만 아니라 애플 프로레스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맥 유저분들에게 편집 워크플로우가 매우 유연하게 되죠. FX3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A 또는 SD 카드를 이용합니다. CF 익스프레스 타입 A는 소니에서만 거의 채택한 규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서 눈물을 머금고 구입을 하거나 또는 V90 속도의 SD 카드를 사게 되죠. 용량 대비 SSD에 비교하면 비싼 편입니다. H264 기반의 XAVC-S나 H265 기반의 XAVC-HS 또는 XAVC-SI 올 인트라 촬영을 할 수 있고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면 로우 촬영도 가능합니다. 기본 럿을 씌우는 걸로는 두 카메라의 결과물을 봤을 때 그다지 차이점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6K 프로는 기본 색감으로 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2비트 비로우는 촬영 후에 마치 여러 세팅 값으로 동시에 촬영한 것처럼 후보정에서 ISO 값을 다르게 변경해주고 색 온도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니의 S로그3도 색 보정 관용도가 타사 브랜드에 비해 더욱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블랙매직의 12비트 로우는 표현하고 싶은 색상을 더욱 자유롭게 재현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질감이 아날로그틱하고 진짜 좋다. FX3한테는 있지만 6K 프로에겐 없는 특징 몇 가지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FX3는 우측 광학 바디 내장 이미지 흔들림 보정 시스템인 액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의 퀄리티는 절대 아니지만 제자리에서 핸드헬드로 고정샷을 찍거나 행사 스케치를 촬영할 때도 사용할 법한 손떨방입니다. 또는 흔들림 방지 모드를 끄고 셔터 스피드를 더욱 빠르게 설정한 다음에 촬영 후 소니의 카탈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흔들림을 더 자연스럽게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6K 프로는 BIS는 없지만 자이로 센서가 탑재되어 셔터 앵글을 75도로 잡고 촬영을 해주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손떨림 방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노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촬영이라 했을 때 주인공이 햇빛 쨍쨍한 밖에 나와 있다가 불 하나 켜져 있는 어두운 실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찍을 때 ISO를 오토로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밝기를 빠르게 조절해 줍니다. 6K 프로로 똑같이 촬영을 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자동 노출 버튼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어둡게 잡아내기 때문에 일일이 설정 값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다큐멘터리 주인공의 특별한 행동을 제대로 못 찍게 되는 일이 생길 위험도 있죠. FX3는 슬로우 모션 촬영에 있어서 정말 특화되어 있습니다. 4K로 최대 120프레임의 고속 촬영이 가능해요. 6K 프로는 6K에선 최대 50프레임, 5.7K부터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풀 HD에서만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더욱 느린 슬로우 영상이 필요할 땐 FX3의 4K 120프레임 촬영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이미지 센서 차이도 있습니다. FX3는 풀프레임이고 6K 프로는 슈퍼 35mm 센서이기 때문에 심도를 더욱 얕게 만들고 싶을 때 어둡고 조명을 치기 힘든 현장 상황에서 12800의 듀얼 네이티브 ISO가 있는 FX3가 저조도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건 정말 팩트인데 상황마다 더 좋은 카메라가 달라집니다. 무게, AF, 자동 노출의 강점인 FX3, 더욱 시네마틱한 질감과 12비트 비로우의 색 보정 관용도, 클라이언트를 압도시키는 큰 비주얼의 강점인 6K 프로, 뮤직비디오 촬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짐벌샷이 많이 필요하고 피사체가 앞뒤 좌우로 이리저리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혼자서 무거운 짐벌 든 채로 다른 한 손으로 초점 맞추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그럴 때는 촬영이 훨씬 편리한 FX3, 고정된 샷이 많고 화질 색감이 훨씬 더 영화처럼 진짜 때깔이 대박이어야 돼 라고 하면 6K 프로, 물론 초고수들은 FX3로도 해냅니다. 런닝맨 같은 활동적이고 예상치 못한 예능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FX3. 행사 스케치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FX3. 그런데 사용이 능숙해졌고 촬영할 때 보여지는 장비의 비주얼이나 때깔을 기깔나게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6K 프로겠죠.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초고수들은 FX3로도 행사 스케치의 때깔을 기깔나게 표현할 줄 아십니다. 자신이 뭘 많이 찍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촬영 환경에 덜 영향받으면서 스펙트럼이 더 넓은 건 FX3고요. 6K 프로는 확실히 손이 더 많이 가는 불편한 카메라이지만 결과물만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참 보람됐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카메라거든요. 자신이 카메라를 많이 다뤄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 무조건 FX3를 사시라고 권유해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다뤄봤고 실제 찐 상업판에서 이뤄지는 카메라 워크플로우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보면서 상대적으로 더 멋진 질감과 색감을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면 6K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두 카메라의 장점이 필요한 상황들이 적당히 골고루 있는 편이라서 이 두 대의 카메라를 둘 다 갖고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퀼 스튜디오의 락큐였고요.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